지연아, 손 좀 내밀어봐. 시아버지는 지연이의 볼을 어루만지셨어요. 시어머니가 시아버지 방에 들어가라 시킨 일이긴 하지만 이런 진한 스킨십을 하시니 나는 어찌해야 할지 몰랐어요. 시아버지가 외로우신 건 알지만 여기까지. 지연이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7년 동안 며느리로 살았던 집에서 알게 된 충격적인 진실. 그날 밤 시아버지가 자신을 방으로 부른 진짜 이유는 안녕하세요. 감성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사연으로 만나는 사람들 사사입니다. 오늘은 38세 지연 씨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조용한 며느리로 살아온 7년. 하지만 그 속에 숨겨진 거대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남편마저 모든 걸 알고 있었던 충격적인 상황. 과연 지연 씨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마지막까지 예측할 수 없는 이 이야기, 끝까지 보시길 강력 추천드립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연 씨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실까요? 지연의 하루는 새벽 5시 반에 시작됩니다. 시어머니보다 먼저 일어나 조용히 부엌으로 향하는 지연의 발걸음은 언제나 조심스럽습니다. 결혼한 지 벌써 7년이 지났지만 지연은 아직도 이 집에서 손님 같은 기분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미지근한 물에 쌀을 씻으며 지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외곽의 단독주택, 조용한 주택가는 아직 잠들어 있었죠. 남편 민수는 무역회사를 운영하며 1년에 8개월을 해외에서 보냅니다. 지금도 중국 상하이에 가 있었죠. 돌아오는 건 다음 달 말이었습니다. 지연은 시부모님과 단둘이 사는 이 집에서 조용히, 아주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밥솥 뚜껑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지연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반찬을 꺼내 식탁에 차렸습니다. 김치찌개, 시금치나물, 계란말이, 그리고 어제 만들어둔 미역국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7년 동안 매일 반복한 일상이었으니까요. 어머님, 아버님 아침 드세요. 지연이 식탁을 차리자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나오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오늘도 일찍 일어났구나. 고마워. 시어머니는 다정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눈치가 빨라서 지연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으셨죠. 지연이 반찬을 하나 더 만들면 왜 이렇게 많이 만들었니? 라고 하시고 반찬이 부족하면 좀 더 신경 써야지라고 하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은퇴한 교장 선생님이셨습니다. 권위적이지만 말수가 적으신 분이었죠. 아침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신문만 보고 계셨습니다. 지연아, 민수한테서 연락 왔니? 어제 안전하게 도착했다고 메시지 보내왔어요. 그래, 다행이다. 그놈이 없으니까 집이 조용하고 좋구나. 시어머니의 말은 칭찬이었지만 지연에게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조용하고 좋다는 말이 과연 칭찬일까요? 지연은 가끔 자신이 정말 이 집의 며느리인지 아니면 그냥 동거인인지 헷갈릴 때가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 안에서 지연을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며느리야라고 부르시고 시아버지는 아예 말을 걸지 않으셨죠. 지연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순간은 남편이 전화할 때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한 달에 서너 번 정도였죠. 아침 식사가 끝나고 시부모님이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시자 지연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니 차가웠지만 지연의 마음은 그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오후가 되자 지연은 빨래를 개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와이셔츠, 시어머니의 블라우스, 그리고 자신의 옷들까지. 남편의 옷은 없었습니다. 늘 그랬죠. 지연은 옷을 개면서
문득 자신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결혼 전 지연은 작은 광고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했습니다. 비록 월급은 적었지만 동료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일하는 게 즐거웠죠. 새로운 프로젝트가 들어오면 밤새워 아이디어를 짜내고 클라이언트가 만족해하면 팀원들과 함께 치킨을 시켜 먹으며 축하했습니다. 그때의 지연은 활기차고 자신감 넘치는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시어머니의 권유로 일을 그만뒀습니다. 며느리가 밖에서 일하면 집안이 어수선해진다고 하셨거든요. 지연은 그 말에 순순히 따랐습니다.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7년이 지난 지금 지연은 자신이 누구인지 점점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처럼만 해. 우리 집안 조용하고 좋잖아. 시어머니가 지연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답답함이 올라왔습니다. 조용한 게 좋다고 하시지만 이 조용함이 지연에게는 족쇄 같았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며 지연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언제까지 그 집 며느리로만 존재해야 할까요?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꺼내는 지연의 손길이 멈췄습니다. 시어머니는 지연을 부를 때 늘 며느리야라고 하셨고 시아버지는 아예 지연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남편은 해외에 있을 때가 더 많았고 집에 있을 때조차 지연과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보며 지연은 자신의 얼굴을 살펴봤습니다. 38의 나이지만 아직 예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활기차고 밝았던 눈빛이 어느새 무기력하고 침울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언제 들어와? 다음 달 말이라고 했잖아. 왜? 아니야, 그냥. 보고 싶어서. 부모님 잘 모시고 있지? 응, 잘 모시고 있어. 그래, 고마워. 그럼 끊을게. 바빠서. 통화는 3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대로 계속 살아야 하는 걸까요? 아무도 지연이라고 불러주지 않는 이 집에서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지만 지연의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지연은 베개를 끌어안고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누구일까? 민수가 다시 출국한 날 집안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공항까지 배웅을 나간 지연은 혼자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부모님은 배웅을 나가지 않으셨죠. 이미 익숙해진 일이었으니까요. 민수는 이번에 싱가포르로 떠났습니다. 언제 돌아올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했죠.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은 걸린다고 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지연은 현관문을 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다시 시작되는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평소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민수가 있을 때도 대화가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누군가 하나 더 있다는 느낌은 있었거든요. 지연은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시아버지는 여전히 말씀이 없으셨고 시어머니는 가끔 지연에게 말을 걸어주셨지만 그것도 집안일에 관한 것들 뿐이었습니다. 며느리야, 김치가 좀 쉬어진 것 같은데 새로 담가야겠구나. 네, 내일 재료 사러 나가겠습니다. 그래, 고생이 많다. 시어머니의 말은 다정했지만 지연은 왠지 모를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이 집에서 지연은 늘 투명인간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있는 듯 없는 듯 필요할 때만 존재하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지연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봤지만 딱히 할 일도 없었습니다. 친구들과의 연락도 결혼 후부터 뜸해졌죠. 시어머니가 친구들과 너무 자주 만나면 집안일에 소홀해진다고 말씀하신 이후로
지연은 점점 사람들과 멀어졌습니다. 그날 밤 10시쯤 지연이 잠자리에 들려고 할 때였습니다. 똑똑똑.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아, 나야. 잠깐 나와 볼래?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연은 가운을 걸치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복도에서 기다리고 계셨는데 표정이 평소와 달리 조금 진지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지연아, 아버지 방에 좀 들어가 있어라. 지연은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방에요? 응, 요즘 들어 아버지가 많이 외로워하신다. 민수도 없고 집안이 너무 조용해서 그런가 봐. 시어머니의 표정은 너무도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아주 평범한 부탁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지연은 깜짝 놀랐지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지연의 당황한 표정을 보고도 태연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도 남자잖아. 혼자 계시기엔 너무 쓸쓸하실 거야. 지연이가 옆에 있어주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지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정말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지연이 망설이는 모습을 보며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별거 아니야. 그냥 옆에 있어주기만 하면 돼. 아버지가 혼자 계시니까 얼마나 외로우시겠어. 지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지연의 침묵을 동의로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그럼 지연아, 아버지 방으로 가거라.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지연은 복도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이게 정말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요? 지연은 시아버지 방 쪽을 바라봤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아직 주무시지 않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시어머니가 시키신 일이긴 하지만 시어머니의 말을 거역할 수도 없었습니다. 7년 동안 순종적인 며느리로 살아온 지연에게는 시어머니의 말이 명령이었거든요.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시아버지 방의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똑똑똑.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조명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침대에 앉아 책을 읽고 계셨는데 지연이 들어오자 책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지연아, 왔구나. 시아버지의 표정도 시어머니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이런 일이 당연한 것처럼 말이죠. 지연은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침대 옆 테이블에는 오래된 사진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여자아이와 젊은 시아버지가 웃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 사진을 보며 궁금해졌습니다. 저 아이는 누구일까요? 민수에게는 형제자매가 없다고 들었는데. 시아버지는 지연이 사진을 보는 것을 눈치채셨습니다. 궁금하지? 네. 내 딸이야. 민수 형이었는데. 어릴 때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지연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민수도 모르는 이야기일 거야. 너무 어릴 때 일이라서. 시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은 갑자기 시아버지가 조금 이해되는 것 같았습니다. 딸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지연아, 이리 와서 앉아라. 시아버지가 침대 가장자리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그 순간 지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게 과연 맞는 일일까?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지연이 침대 끝에 앉자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평소에는 무뚝뚝하고 권위적이셨던 시아버지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지연아, 너를 이렇게 가까이서 본 게 언제인지 모르겠구나.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지연은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침대 옆 테이블의 사진을 다시 한번 바라본 시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나랑 어디 갔던 거 기억나니? 지연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어렸을 때요? 죄송해요. 잘 기억이 안 나요. 사실 지연은 민수와 연애할 때 시아버지와 단둘이 어디 간 적이 없었습니다. 늘 시어머니나 민수와 함께였거든요. 시아버지는 지연의 대답을 듣고 아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래. 그럼 기억나지 않는구나. 시아버지는 무언가 아쉬워하시는 것 같았지만 지연은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똑딱똑딱 울려 퍼졌고 지연의 심장도 그 리듬에 맞춰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지연을 바라보고만 계셨죠. 그 시선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며느리를 보는 시선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였습니다. 지연은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이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신이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거든요. 그때 시아버지가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연아, 손 좀 내밀어봐. 지연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자 시아버지는 지연의 손을 살며시 잡으셨습니다. 그 손은 놀랍도록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차가운 떨림도 섞여 있었습니다. 지연은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상황일까요? 시어머니가 시키신 일이긴 하지만 이런 스킨십까지 포함된 것일까요? 시아버지는 지연의 손을 감싸 쥐고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오랜만에 이런 온기를 느끼는구나. 시아버지의 말에 지연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동정심과 불편함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시아버지가 외로우시다는 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는 오랫동안 부부의 정이 식어버린 것 같았고 딸까지 잃으신 상황에서 얼마나 쓸쓸하셨을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며느리인 자신이 이런 역할을 해야 하는 건지 지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순간 시아버지는 지연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다른 손으로 지연의 뺨을 살짝 어루만지셨습니다. 참 예쁘구나, 지연아. 지연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건 분명히 선을 넘는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몸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얼음에 얼어붙은 것처럼 말이죠. 시아버지는 지연의 반응을 살피며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미안하다, 지연아. 너무 외로워서. 시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외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제야 조금씩 정신을 차렸습니다. 괜찮아요, 아버님. 가까스로 목소리를 내며 대답했지만 지연의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시아버지 방에서 1시간 정도 더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더 이상 지연을 만지지 않으셨지만 계속해서 지연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그리움과 외로움, 그리고 지연이 이해할 수 없는 다른 감정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저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무언가는 바뀌었습니다. 11시가 넘어서야 지연은 시아버지 방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수고했다, 지연아. 고맙다. 시아버지의 인사에 지연은 고개만 끄덕이고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자신의 방으로 향하는 지연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은 지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지연은 자신에게 계속 물어봤지만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부탁이었고 시아버지가 외로워하신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느꼈던 이상한 감정들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게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지연을 대했습니다. 마치 어젯밤 일이 전혀 특별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죠. 시아버지 역시 아침 식사 때는 평소처럼 신문만 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달랐습니다. 시아버지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어젯밤의 기억이 떠올랐고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고 집안일을 하면서도 계속 딴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며느리야, 어디 아프니?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지연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괜찮지 않았거든요. 머릿속이 복잡했고 가슴은 답답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느꼈던 감정들을 이해할 수 없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또다시 지연을 불렀습니다. 지연아, 오늘 밤도 아버지가 외로워하실 것 같은데. 지연의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이 한 번뿐인 일이 아니었구나. 지연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자신의 일상이 될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이후 지연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 방에서 보낸 시간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며칠이 지나면서 지연은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씩 떠오르는 것 같았거든요. 꿈속에서 지연은 아주 어린 아이였습니다. 3살쯤 되어 보였죠. 시골집의 마루에 앉아 울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왜 울고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았지만 그 서러움과 외로움만큼은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멀리서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그 남자는 젊은 시절의 시아버지 같았습니다. 꿈에서 그 남자는 지연을 안아주며 달래주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그 목소리가 너무나 따뜻했고 지연은 그 품에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꿈에서 깨어나면 지연은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꿈일까요? 왜 자꾸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오르는 걸까요? 지연은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해 기억하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지연이 5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그 이후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거든요. 외할머니도 지연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지연에게는 가족에 대한 따뜻한 기억이 많지 않았죠. 민수와 결혼할 때도 친정 가족이라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준비해야 했고 혼자서 시댁에 들어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자꾸 이상한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시골집, 마루, 그리고 자신을 달래주던 남자. 지연은 이런 기억들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지연은 민수의 방을 청소하게 되었습니다. 민수가 출국하기 전에 정리하라고 부탁했던 일이었죠. 옷장과 책상을 정리하다가 지연은 민수의 서랍을 열었습니다.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있는 서랍이었는데 평소에는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출국하면서 열쇠를 맡겨뒀었죠. 서랍 안에는 여권, 통장, 그리고 각종 증명서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하나씩 꺼내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눈에 띈 것이 병원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였습니다. 민수의 출생증명서인 줄 알고 펼쳐봤는데 지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적힌 이름은 민수가 아니라 박지현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었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밑에 적힌 내용이었습니다. 산모 김하자. 김하자. 시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출생일 1986년 10월 2일. 지연의 생일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자녀 박지현. 지연은 출생증명서를 들고 있는 손이 덜덜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뭐지? 왜 어머니 이름이? 지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자신의 출생증명서에 시어머니의 이름이 산모로 적혀 있는 거죠? 지연은 출생증명서를 여러 번 다시 읽어봤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이름과 생일이 맞았고 산모란에는 김하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연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인가요? 설마 자신이. 지연은 생각하기도 싫은 가능성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자신은 분명히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고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출생증명서가 민수의 서랍에 있는 거죠? 왜 시어머니의 이름이 자신의 출생증명서에 적혀 있는 거죠? 지연은 출생증명서를 다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발급 일자를 보니 몇 년 전이었습니다. 누군가 최근에 발급받은 것이었죠. 그 순간 지연의 머릿속에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계속 꾸던 꿈들, 시골집의 기억, 자신을 달래주던 남자, 그리고 시아버지가 했던 말들. 내가 어렸을 때 나랑 어디 갔던 거 기억나니? 시아버지는 분명히 지연과 어렸을 때 어디 간 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그런 기억이 없었죠. 아니, 정확히는 지워진 기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일어나서 거울 앞에 섰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눈매, 코, 입술.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닮은 부분들이 있었고 시아버지와 비슷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지연은 무릎이 꺾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출생증명서, 지워진 기억들, 그리고 시아버지의 이상한 행동들. 모든 것이 하나의 끔찍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출생증명서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김하자. 시어머니가 자신의 친어머니라는 말인가요? 그렇다면 시아버지는? 지연은 더 이상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고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었거든요. 지연은 그날 하루 종일 방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밥을 먹으라고 불러도 몸이 아프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정말로 몸이 아팠거든요. 머리는 깨질 것 같았고 속은 뒤틀렸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었거든요. 지연은 출생증명서를 손에 꽉 쥐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 이 혼란을 견딜 수 없었거든요.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평온한 표정으로 드라마를 시청하고 계시는 모습이 지연에게는 더욱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지연을 돌아보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왜 몸은 좀 나아졌니? 어머님 이게 뭔가요?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출생증명서를 내밀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 서류를 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소리만이 거실에 울려 퍼졌고 지연의 심장 박동 소리가 귓가에서 쿵쾅거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출생 증명서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어보셨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겠지만 시간을 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왜 제 출생 증명서에 어머님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지연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제발 말씀해 주세요.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인가요? 시어머니는 출생 증명서를 무릎 위에 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 한숨 속에는 오랫동안 숨겨왔던 무거운 비밀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아, 앉아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힘이 없었습니다. 지연은 시어머니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입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너는 내 딸이었어. 지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직접 듣는 순간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딸이라고요? 그럼 저는 지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진실이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지연의 반응을 보며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연아, 이 이야기는 아주 오래된 일이야. 너가 태어나기 전부터의 이야기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깨지기 쉬운 것을 다루듯 말이죠. 그때 나는 실수를 했어. 아버지가 아닌 다른 사람과. 시어머니는 말을 멈췄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말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으신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온전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실수라고요? 다른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아버님의 친딸이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지연아. 너는 내가 다른 남자와 사이에서 낳은 아이야. 지연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말인가요? 그럼 저를 왜 다시 데려오신 거예요? 왜 며느리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시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지연아, 너를 낳고 나서 나는 너를 키울 수 없었어. 그 당시 상황으로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너를 위탁 가정에 맡겼지. 내가 5살 때까지 말이야. 위탁 가정. 지연은 그제야 자신의 어린 시절 기억들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외할머니라고 생각했던 분이 사실은 위탁모였던 거죠. 그럼 제가 기억하는 부모님의 교통사고는 그것도 거짓말이었어. 너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어서 지어낸 이야기였지. 지연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니. 그럼 민수 오빠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신 건가요?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셨습니다. 민수는 너와 결혼하기 직전에 알게 됐어. 지연의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도 알고 있었다고요? 그래, 내가 말했어. 결혼하기 전에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럼 민수 오빠는 저를 속이고 결혼한 건가요? 지연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아니야, 지연아. 민수는 너를 속인 게 아니야. 시어머니는 급하게 지연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민수는 그 사실을 알고도 너와 결혼하기로 했어. 너를 정말 사랑해서 말이야. 사랑해서요? 이런 사실을 숨기고도 사랑이라고 할 수 있나요?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아, 그 사람도 너를 정말 사랑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거야. 시어머니의 말에 지연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거대한 거짓말을 감출 수 있다는 말인가요? 그럼 저는 지금까지 뭘 한 거예요? 지연은 자신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시부모님께 효도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친부모였다는 거군요. 남편과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거고요. 시어머니는 지연의 절망적인 표정을 보며 다가왔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지연은 시어머니의 손길을 뿌리쳤습니다. 미안하다고요? 이런 일을 저에게 하고도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일인가요? 지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가 받은 사랑도, 제가 한 노력도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말씀이세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연의 분노와 절망 앞에서 어떤 말도 위로가 될 수 없었거든요. 지연은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후들거렸지만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누구인가요? 정말로 누구인가요? 지연의 마지막 말에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그 눈물조차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이 거짓이었는데 저 눈물도 진짜일까요? 지연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꽝 닫았습니다. 침대에 엎드려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 가족에 대한 믿음, 결혼에 대한 신뢰,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연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지연은 하루 종일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와의 대화 이후 온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거든요. 시어머니가 몇 번 문을 두드리며 밥을 먹으라고 했지만 지연은 대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지연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와 직접 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들은 이야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거든요. 시아버지의 입에서 직접 들어야 했습니다. 지연은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시아버지 방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책을 읽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시아버지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들어와.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지연이 방에 들어서자 시아버지는 책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지연아, 화자에게서 들었구나. 시아버지는 지연의 표정을 보고 모든 것을 눈치채신 것 같았습니다. 네, 들었습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버님, 저는 정말 아버님의 딸인가요? 시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지연아. 너는 내 딸이다. 직접 듣는 순간 지연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시아버지는 지연의 상태를 보며 침대 가장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앉아라, 지연아. 지연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그동안 시아버지라고 불렀던 분이 친아버지였다니. 아버님, 그럼 왜 저를? 지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엇부터 물어야 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왜 저를 그 방으로 부르셨나요? 지연의 질문에 시아버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지연아, 내가 너를 그 방으로 부른 이유는? 시아버지는 말을 멈추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셨습니다. 가죽으로 된 낡은 일기장이었는데 오랫동안 사용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이걸 읽어봐라. 시아버지는 일기장을 지연에게 건네셨습니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았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자 시아버지의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1986년 10월 3일. 지연의 생일 하루 후였습니다. 오늘 화자가 아이를 낳았다.
하지만 그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다. 나는 알고 있었다. 화자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하지만 침묵했다. 왜냐하면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사랑스러웠기 때문이다. 내 핏줄이 아니어도 내 딸이고 싶었다. 지연은 일기를 읽으며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자신의 출생에 대해 알고 계셨다는 것,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로 받아들이려 했다는 것. 지연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91년 8월 15일. 지연이를 위탁 가정에 보낸 지 1년이 지났다. 화자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매일 밤 지연이를 그리워한다. 내 딸이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아프지는 않을까? 밤마다 눈물을 흘리며 지연이를 생각한다.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시아버지가 자신을 그리워했다는 것을 몰랐거든요. 지연은 계속해서 일기를 읽었습니다. 2010년 5월 20일. 오늘 민수가 지연이를 데려왔다. 25년 만에 다시 만난 내 딸. 하지만 이제 지연이는 내 며느리가 되어야 한다. 세상에 이런 잔혹한 운명이 있을까? 내 딸을 며느리로 맞아야 하는 이 상황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지연은 일기장을 읽으며 시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11월 5일. 지연이가 우리 집에 온 지 7년이 지났다. 매일 며느리라고 부르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딸이라고 부르고 있다. 지연이는 모르겠지만 나는 지연이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 지연이가 웃을 때 나도 행복하다. 지연이가 슬플 때 나도 가슴이 아프다. 하지만 나는 아버지라고 말할 수 없다. 그저 시아버지로만 존재해야 한다. 지연은 마지막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2024년 12월 1일.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 병원에서는 길어야 6개월이라고 했다.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지연이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다.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라고 불리고 싶다. 그래서 지연이를 내 방으로 불렀다. 욕망 때문이 아니다. 그저 내 딸과 눈을 마주보고 싶었을 뿐이다. 죽기 전에 한 번은 아버지로서 지연이의 손을 잡고 싶었다. 지연은 일기장을 덮고 시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시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버님. 지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지연아, 미안하다. 시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그 방으로 부른 건 잘못된 욕망 때문이 아니었다. 그저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내 딸과 제대로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 거다. 지연은 시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그동안의 오해를 깨달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자신을 부른 이유는 부적절한 감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마지막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아버님, 정말 6개월밖에. 지연의 질문에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지연아. 그래서 더욱 간절했던 거다. 지연은 시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가 아니라 딸로서 말입니다. 아버님. 아니, 아빠. 지연이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 시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맙다, 지연아. 정말 고맙다. 시아버지는 지연의 손을 꽉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랐던 건 바로 이 순간이었어. 내 딸이 아빠라고 불러주는 이 순간 말이야. 지연도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빠, 저도 정말 사랑해요. 그날 밤 지연과 시아버지는 진짜 아버지와 딸로서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25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비로소 지연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와의 대화 이후 지연의 마음에는 한 가지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제 민수와 직접 대화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았지만
가장 중요한 사람인 남편의 마음은 아직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지연은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지금 당장 들어와. 지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단호하고 냉정했죠. 왜? 무슨 일이야? 민수는 지연의 톤을 이상하게 여겼지만 자세히 묻지는 않았습니다. 들어와야 할 일이 생겼어. 지금 당장. 지연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틀 후 민수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귀국한 것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민수는 집안의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부모님도 평소와 달리 어색한 표정이었고 지연은 아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연아, 나왔어. 민수가 지연의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 지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민수가 방에 들어서자 지연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그 출생 증명서를 들고 있었죠. 민수는 그 서류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연아, 그게 알고 있었지? 지연이 민수의 말을 끊었습니다. 내가 어머니의 딸이라는 것, 아버지의 딸이라는 것 말이야.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예상했던 순간이 드디어 온 것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지연의 질문에 민수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결혼하기 일주일 전에 어머니한테서 들었어.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일주일 전이라고? 지연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참한 웃음이었죠. 그럼 나와 결혼식을 올리면서도 알고 있었다는 거네. 지연아, 들어봐. 나는 들어보라고. 지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7년 동안 나를 속이고 살았으면서 이제 와서 들어보라고. 민수는 지연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지연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나는 지금 정말 화가 나거든.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지연의 질문에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할 수 없었어. 말하면 내가 떠날 것 같아서. 떠날 것 같아서라고. 지연은 민수의 대답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럼 나를 속이고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한 거야? 민수는 침묵했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거든요. 민수야, 정말 솔직하게 말해줘. 왜 나와 결혼한 거야? 지연의 질문에 민수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너무 사랑해서. 내가 나한테 오기만 바랐어. 민수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처음 너를 봤을 때부터 너에게 빠져 있었어. 내 며느리든 여동생이든 상관없었어. 지연은 민수의 말을 들으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며느리든 여동생이든 상관없었다고요? 민수야, 그게 사랑이야? 아니면 집착이야? 지연의 질문에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사랑이야, 지연아. 정말 사랑이야. 사랑이라고?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런 거대한 거짓말을 7년 동안 할 수 있어?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연의 말이 맞았거든요. 진정한 사랑이라면 진실을 말했어야 했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수가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마음은 이미 결정된 후였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야, 민수야. 지연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나는 결심했어. 무슨 결심? 민수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 집을 떠날 거야. 지연의 말에 민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떠난다고? 어디로? 모르겠어. 하지만 여기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어. 지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지연아, 제발. 다시 생각해봐.
민수가 지연에게 매달렸습니다. 다시 생각할 것도 없어. 지연은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7년 동안 가짜 삶을 살았어. 가짜 며느리, 가짜 아내로 말이야. 이제는 진짜 나로 살고 싶어. 진짜 너라고? 흥. 누구의 딸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그냥 나로 살고 싶어. 지연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이었거든요. 지연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민수가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이제 모든 걸 알았으니까 진짜 부부로 살 수 있잖아.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어, 민수야. 너무 늦었어. 지연의 말에 민수는 절망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쌓인 거짓말의 무게를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지연아, 그럼 우리는 끝이야. 지연은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되찾고 싶어.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민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지연의 결심이 얼마나 단단한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날 밤 지연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7년 동안 이 집에서 살았지만 정말 자신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었거든요. 옷 몇 벌과 개인 용품들, 그리고 몇 권의 책이 전부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지연아, 정말 떠날 거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슬펐습니다. 네, 어머니. 지연은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친어머니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 더욱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미안해, 지연아.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연은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연의 마음은 이미 결정된 후였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가 온 것입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지연은 경상북도의 작은 산골 마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마을 입구에 자리한 오래된 건물을 임대해서 작은 도서관을 열었죠. 지연 도서관이라는 간판을 달고 마을 사람들에게 책을 빌려주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번잡함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아침이면 새소리로 눈을 뜨고 저녁이면 별빛을 보며 잠드는 평범하지만 평화로운 일상이었죠. 지연은 도서관 책상에 앉아 대출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몇 명의 마을 사람들이 책을 빌려갔습니다. 할머니들은 주로 건강 관련 서적을, 아이들은 동화책을 좋아했죠. 지연은 이런 소소한 일상이 좋았습니다. 복잡한 인간관계도 없었고 숨겨야 할 비밀도 없었습니다. 그저 지연이라는 이름으로 온전한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었거든요. 오후 2시쯤 우편 배달부가 편지 한 통을 가져왔습니다. 서울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지연은 편지를 받아들고 발신인을 확인했습니다. 김하자. 친어머니에게서 온 편지였습니다. 지연은 편지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지연아, 잘 지내고 있니? 어머니의 글씨는 예전과 같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습니다. 내가 떠난 지 벌써 1년이 되었구나. 처음에는 매일 내가 보고 싶어서 견딜 수 없었어. 하지만 이제는 내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진짜 너로 살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다행이야. 지연은 편지를 읽으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미워하고 싶었지만 완전히 미워할 수도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버지 소식도 전해야겠구나. 지연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아버지는 지난달 요양병원에서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 마지막까지 내 이름을 부르셨단다. 지연아, 지연아 하면서.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시아버지, 아니, 친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자신을 찾았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을까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민수는 이혼 후 외국으로 떠났어. 아마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 지연아, 너무 미안하다. 엄마가 잘못했다. 내가 행복하게 살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사랑한다, 내 딸. 지연은 편지를 다 읽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슬픔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녁 무렵 지연은 도서관 문을 닫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서관 뒤편의 작은 원룸이 지연의 집이었습니다. 혼자 살기에는 충분한 공간이었죠. 간단한 저녁을 준비하며 지연은 지난 1년을 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해야 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죠. 하지만 점점 적응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연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1년 전과는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여전히 39이었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무기력하고 침울했던 눈빛이 이제는 평온하고 당당해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지연을 따뜻하게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서울에서 온 젊은 여자가 혼자 도서관을 운영한다는 게 신기했나 봅니다. 하지만 아무도 지연의 과거를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현재의 지연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었죠. 지연은 이런 관계가 편했습니다. 복잡한 설명도 감출 것도 없었거든요. 며칠 후 지연은 친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1년 만에 다시 보는 서울이었지만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친아버지의 제자들과 동료들이었죠. 지연은 조문객들 사이에서 조용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무도 지연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민수의 전 아내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하자는 지연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지연아. 지연은 어머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원망스러웠는데 이제는 그저 안쓰러웠습니다. 지연은 친아버지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아빠, 이제 편히 쉬세요. 지연의 마음속 말이었습니다. 마지막에라도 진짜 아버지와 딸로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지연은 다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서울에 더 머물 이유가 없었거든요. 이제 지연의 삶은 이 작은 마을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도서관에서 혼자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지연은 문득 지난 1년을 정리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일기장을 꺼내서 펜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 아무 일도 없을 수 없었던 건 진실이 너무 오래 묻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지연은 이렇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비밀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진실을 마주할 때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그 진실과 함께 살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길을 찾을 것인가. 나는 새로운 길을 선택했다. 쉽지 않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이제 나는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온전한 나로 살아가고 있다. 지연은 일기를 쓰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별이 쏟아질 듯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별들이었습니다. 지연은 그 별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소중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연은 내일도 모레도 그리고 앞으로도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누구의 딸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그냥 지연으로 말입니다. 그것이 지연이 찾은 진정한 자유였습니다. 별빛 아래에서 지연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지연의 새로운 인생이 비로소 시작된 것입니다.